예, 이번 시간은 현금 흐름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이제 특히 IR 담당자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밸류에이션을 현금 DCF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죠. DCF라는 게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라서 향후에 이제 창출되는 모든 잉여 현금 프리 캐시 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미래에는 얼마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그걸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걸 주수로 나눠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현금 흐름을 좀 알아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현금 흐름표가 이것이 기업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생존 문제를 다루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현금이 실질적으로 돌지 않고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ABC라는 회사가 있는데 ABC는 이제 자전거를 갖다가 유통하는 수입 회사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회사가 작년에 자전거를 100대를 팔았습니다. 100대를 팔고 50만 원에 각 팔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손익계산서 상에는 매출로 어떻게 되죠? 매출로 5천만 원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현금 흐름상에서 보면 이게 100대를 뭐 다 현금 주고 파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외상을 주고도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80대만 현금으로 받고 팔았다. 나머지 20대는 어떻게 되죠? 현금은 4천만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1천만 원은 BS에서 매출 채권으로 20만 원, 50만 원짜리 20대니까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이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되는 겁니다. 4천만 원 되고 2천만 원 되고요. 자, 그리고 100대를 팔았으면 매출 원가가 얼마죠? 지난 손익계산서 할 때 한번 다뤄는 100대 곱하기 그 원가 20만 원이라고 하죠. 수익가가 20만 원짜리를 100대를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2천만 원입니다. 그죠? 2천만 원. 자, 그런데 현금 흐름은 꼭 2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100대를 꼭 다 100대를 다 현금을 주고 사올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외상으로 사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서 90대는 현금 주고 사왔다. 10대는 이제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90 곱하기 20해서 1800만 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10대는 어떻게 됩니까? 10대는 매입 채무에 들어가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 가서 자, 매입 채무 가서 10대에서 90이니까 900만 원. 900만 원은 이제 매입 채무에 붙겠죠. 죄송합니다. 10대 2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예. 1800만 원은 원가로 나간 거고. 그래서 이게 캐시 인 한 거고 이게 캐시 영업에서 아웃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이익은 이제 3천만 원인데 여기서는 해서 실질적으로 2200만 원이 지금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판관비가 나갑니다. 판관비가 예를 들면 인건비가 나간대.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나갔다고 치죠. 1000만 원이 인건비가 나갑니다. 근데 인건비 쪽으로 해서 딱 1000만 원만 나가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부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00만 원이 나갔다고 하죠. 현금상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1000만 원은 사실 인건비로 나가지만 2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미수금입니까? 미수금인
애드밴스라는 게 또 있는데 여기 가불이라는 계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00만 원이 미수금으로 이제 여기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인건비 1000만 원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은 1200만 원이 나갔고 그중에 200만 원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건비 말고 뭐 예를 들면 렌트비, 뭐냐, 임대료죠. 임대료 1000만 원 나갔 1000만 원 나갔다 하죠. 예. 임대료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자, 1000만 원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영업에서의 흐름은 1800에다가 1200에다 1000이니까 정확하게 4000이네요. 그죠? 4000이니까 4000만 원 들어왔는데 4000만 원 나갔죠? 4000만 원 나갔죠?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영업에서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은 0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라 캐시플로우는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자가 이제 나가죠. 금융비용이 나가죠. 자, 금융비용은 500만 원으로 하시죠. 500만 원 나갔다고 하고, 자, 500만 원 나가니까 이게 이제 세전이익이 이제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리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법인세 한 100만 원 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그 손이익이 되는 겁니다. 순이익이 얼마예요? 4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다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 나가니까 여기는 이자도 500만 원 나가고 법인세도 100만 원 나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네. 이제 마이너스 600이 됐습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600이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마이너스가 600이네요. 현금이 원래 뭐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600만 원 빼면 현금이 이제 400만 원으로 줄면 돼요. 예, 그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현금이 0이었어요. 현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현금이 없을 때는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차입을 해서 이 부분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600만 원이 사실은 손해가 보는 겁니다. 그죠? 손해가 600만 원인데 뭐 손해가 아니라 여기서는 손해는 아니고 현금이 그만큼 이제 모자른 거죠. 사실 600만 원이 현금이 모자르니까 현금이 원래 대차대조표에 이제 있듯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현금이 있었으면 4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데 이조차 없다. 현금이 아예 없었다. 0이다. 그러면은 차입을 실질적으로 한 600만 원을 하게 돼서 대차대조표에는 이제 그 부채 중에서도 이제 차입이 6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입이 원래 한 1000만 원이 있었다. 또 뭐 1억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1억 플러스 차입한 600만 원 해서 1억 600만 원이 차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차입을 더 많이 해서 캐시플로우를 더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더 차입을 하고, 그래서 잉여 플로우를 한 400만 원을 다시 BS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재무 관리의 어떤 결정이겠죠. 그 대신 이제 부채가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레버리지가 나빠지고, 뭐 그런 또 어떤 그 재무 상태표의 어떤 건전선이 훼손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아지려면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흘러서, 특히 이 영업에서의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흘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접법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간접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